63권 세종 16년 3월 22일 기해 두번째 기사 1434년 명선덕 9년 문무과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글을 올리다. 천지의 광원한 도량은 크고 작은 것을 아울러 육성하는 법이오라. 저력의 쓸모없는 제목이 유달리 우로의 언택을 입게 되어 공경이 구아옵심을 받고 더욱 두렵고 황송한 마음 간절합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등은 문학을 닦아 온 미수한 존재이며 무예를 익히던 미천한 무류로서 조충전각의 공부가 고루하온즉 어찌 사부의 글을 알리 있사오며 사의의 제예가 공소하온다. 본시 만민을 대척할 무인이 아니옵니다. 다만 오랫동안을 두고 햇볕 아래의 해바라기처럼 그 정성을 기울여 오던 차에 외람하옵게도 저 구름 사이의 개수나무 가지를 꺾게 되어 한나라 궁전의 이름이 호창되고 주나라 뜰에서 용안을 알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작업을 초월하여 특이한 은총을 가하심에 놀랍더니 음악을 갖추어 화려한 자리를 내려주신 언덕에 다시 몸을 적시었나이다. 그 즐거움은 마치 서로 화명하며 평초를 먹는 사슴떼 같았으며 그 기쁨은 마름 속을 헤엄쳐 노는 물고기와도 같았습니다. 그 은혜에 전고에 없던 바이라 감격함이 그지없나이다. 명하시며 선하시고 성하시며 신하사 어질고 유능한 백성을 임용하시며 화친하고 광명한 치화가 크게 천명되었고 학궁에 진림하사 제예를 시험하시고 문무의 임재를 거두시니 드디어 이 추잡하고 미세한 무리들로 하여금 특히 하없는 언택을 얻어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등은 삼가 절의를 지키고 한결 충성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을 섬김으로써 임금의 과실을 보필한 중산보를 희구하고 천리 밖의 필승의 계책을 세운 장자방을 본받겠나이다 하였다. 사부는 경사자집을 말한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0일 기해 세번째 기사 영북진 병마 절제사 판경성부사 이징옥이 전문을 올려 부모에게 쌀을 하사한 것을 치사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2일 기해 네번째 기사 갑사의 증원, 군용, 성자, 순심사의 파견, 월하와 호적의 야인들에게 직책을 주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의정부 병조 도진무를 불러 의의를 의논하니 그 첫째는 개국 초기에는 갑사의 액수가 500에 불과했던 것을 그 뒤 태종께서 다시 500을 더 설치하여 그 반으로 태종을 시위하게 하고 나머지 반으로 나를 시비하게 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중의위, 내금위, 별시위 등과 삼군 진무 등으로서 채아직을 받은 자가 자못 많기 때문에 갑사의 액수가 너무 줄어들어 겨우 500명이 남아있으니 이는 당초 설치한 본의와 유배되는 것이 있다. 이제 군직을 증설하여 잠류에서 이를 임명하고 갑사의 직임은 잠류에서의 임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군직은 사정 1병 100, 부사정 300, 모두 400을 증가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였다. 그 둘째에는 각도의 군용, 성자, 순심사를 병조 당상과 도진무로 선임하고 매년 봄, 가을에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방위에 관한 일까지도 아울러 점검하게 하고 이를 항식으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지당하옵니다. 그런데 그 파견 시기를 평안도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한정하고 그 나머지 각도는 10월에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병조 당상과 도진무가 모두 유고할 시는 2품 이상의 다른 관원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 셋째에는 형조에서 아뢰기를 철물 주조한 기명을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이 상품으로 주기를 바라고서 혹은 이를 청하기도 하고 혹은 사기도 하면서 은근히 그 주조를 부추겨 놓고는 공공연하게 이의 적발과 체포를
고 하곤 하여 간휼하게 짝이 없으니 상으로 주는 것을 없애소서 하는데 어떤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였다. 그 넷째에는 앞서 함길도 감사 김종서가 아뢰기를 올영한 월하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조선 만오직에 임명되어 그 관할 사람들을 거느리고 힘을 다해 방비 수호하였고 나도 역시 당시에 중국의 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을 이어받으려고 생각하고 관할 사람을 거느리고 국가를 위하여 진력하였다 하니 그 희망에 조차 직임을 제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알목하에 사는 곤두부자의 관하 알타리 등이 통속이 없기에 너희들을 통솔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곤두의 양자 노호적이 수령이 되어 군중을 통어할 것이다고 하는데 그 형세를 본 적 모두 호적에게 붙고 검찰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와는 본래 원수진 혐의가 있어 만약 그 무리를 통솔하게 되면 후환이 염려되오니 호적이 현재 명나라로부터 직을 받지 않았고 또 본국에 의탁하여 그 무리의 영소를 희구하고 있으므로 만약 그 뜻을 이루게 되면 우리나라의 덕으로 알고 심력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명나라에서 설치한 위에 속한 사람이라서 그 인물을 경솔히 허락할 수 없다면 우리 변장을 시켜서 그 무리의 통솔을 허락하는 것을 보내게 하여 임시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기에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이를 논의하게 하였던 바 의논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시 도채찰사, 부삭, 절제사와 경원 및 영북진 절제사와 함께 논의를 계달하라 하였던 바 김종서가 회개해 오기를 도절제사는 용성에 있고 도채찰사와 부사는 길주에 있기 때문에 즉시 같이 논의할 도리가 없고 추후에 논의하여 계달할 것이오나 신이 전번에 계달하올 때 송희민은 말하기를 월하가 그 중에서 세력이 강하여 그 근처 소도라에 사는 무리들이 지금 옮기고 동요하는 판국에 임하여 그의 원에 따라 포상하는 지위를 준다면 뒤에 반드시 유리할 것입니다 하고 이징옥은 말하기를 범찰은 누차 우리나라에 무리한 적이 있어 항상 회의심을 품고 있는데 만약 그 무리들을 다 영솔 하게 되면 반드시 불리할 것이오니 노호적이 그 무리를 갈라서 영솔하게 되면 세력이 나누어져 힘이 약화할 것이니 모름지기 범찰이 돌아오지 않은 때를 타서 호적에게 그 무리를 영솔하라는 문건을 주면 시기와 사세가 아주 합당하니 이런 기회를 잃을 수 없습니다 하고 성달생은 말하기를 월하에게 직책을 주면 손실은 없고 이익이 있을 것이나 호적이 영솔한다는 일은 가부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하경복 심도원 등은 말하기를 가당하오나 신은 야인들의 정상을 살피건대 위험을 보이는 이보다는 은혜로서 관계를 맺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오니 오늘의 급선무는 화친하는 것이 가장 상책일 것입니다.고 하옵니다 하니 어찌 처리해야 되겠는가 하며 모두 아뢰기를 월라 호적 등은 현재 다 우리나라에 통속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서둘러서 직을 주고 위임한다는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범찰이 이미 명나라 조종의 황제를 뵈려고 들어갔으니 만약 그 무리들이 통솔하라는 명을 받아 가지고 돌아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서서히 그 형세를 살피다가 스스로 추장이 되는 자가 나온 연후에 그대로 후히 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0일 기해 5번째 기사 대마주에서 도망해 온 사람의 처리 문제와 종정승이 말을 청구한 문제 등을 논의하다. 예조와 승무는 제조가 같이 논의하여 아뢰기를 대마주에서 도망해 온 사람을 저쪽에서 만일 돌려보내기를 청해온다면 이에 대처하기가 어려우며 또 돌려보내기를 청하는 자의 임무도 기필할 수 없사오나 때가 다르고 사세가 또한 다르오니 그때마다 형세의 추이를 살펴 적당히 응답할 것이며 종정승이 말을 청구하는 일은 말이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이며 또 빌리는 것을 청한 사례도 없어 예조에서는 계달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우선 좋은 다른 물품을 보내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예조로 하여금 종정승에게 회답하기를 언급한 바 있는 마필을 계달하기 어렵기에 우리 면주 열필과 호피 4매를 돌아가는 사람에게 붙여 보낸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2일 기해 6번째 기사 열려 효자인 전록 전수 철월이
7월이 이형제 최상하 등을 표창하고 관직을 줄 것을 예조에서 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얹은 사람 전봉 부부는 나이 모두 70이 넘어싸운데 그 아들 전록과 아내가 어려서부터 늙도록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가 되면 언제나 맛있는 것을 갖추어서 즐거운 낯으로 봉양하며 또 몸소 농사일에 힘써 아무리 피곤한 때라도 새벽 문안과 저녁 잠자리를 보살펴서 패하지 않았으며 이영의 아들 이담은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이 역시 없었는데 스스로 밭 깔고 밥지어 그 어버이를 봉양해 오더니 얼미년에 부친상을 당하며 조석 상식거리가 핍절되자 가재를 다 팔았으며 처자의 봉양을 돌아보지 않고 3년간 분묘를 지켰으며 신년에 모친상을 당해도 역시 가재를 팔아 제사를 받들면서 3년간 염묘를 살았는데 무릇 6년간을 조석으로 애통 호곡하면서 거적자리에서 자고 죽을 먹으면서 상제를 마쳤으며 적산사람 전수는 아버지가 불수의 병을 얻게 되자 전수는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서 간호하고 아버지가 죽음에 울부짖으며 너무나 애통해 하여 추위에도 두터운 옷을 몸에 걸치지 않았고 한더위에도 상복을 벗지 않았으며 흙을 져다가 분묘를 키우며 3년을 마쳤고 늙은 부모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도 맛있는 음식과 기욕 등을 모두 그 뜻을 조차 받들었으니 이들은 모두 복호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재령사람 대부 장후의 아내 7월이는 나이 16세 장후에게 출가하였는데 나이 34세 그 남편이 국력에 복무 중 병사함에 3년상을 행하였고 그 뒤에 부모가 제가시키려고 하니 울며 또 맹세하기를 이 몸은 죽을 때까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즐겨 따르려고 하지 않았으며 조석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니 일향이 효부로 일컬었고 기해년에 그 시어머니 또한 병사함에 3년의 상제를 행하면서 상망의 제사와 조석의 상식을 다해 받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남편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고기류를 일체 먹지 않는다 하옵는데 나이 지금 45세로 부도에 있어 그의 신의가 이미 나타났고 절조가 뛰어나사오니 마땅히 정문을 세우고 복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얹은 사람 이형지는 정유년에 그 아버지가 병고 중에 있을 때 그의 설리를 맛보아 생사를 징험하였고 그 상을 당해서는 3년을 염하게 의지해 있으면서 삼띠를 벗지 않았으며 거적자리에 흙덩어리를 베고 자며 죽만을 먹어 얼굴이 몹시 검었으며 흙과 돌을 자다가 스스로 분묘를 법도에 맞추어 지었고 경술년에 또 모친상을 당했어도 역시 그 분묘를 지키며 동구 밖을 나가지 않고 3년상을 눈물 속에 지내면서 일찍이 웃는 낯을 보이지 않았는데 부모의 상고를 당하여 그 분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이 무릇 6년이었습니다. 최상하는 나이 13살에 아버지 최윤의 정리에 걸려 병상에 누운 지 4개월에 그의 사경에 이른 것을 힘을 다해 약을 써서 병이 회복되었으며 그 아버지가 사망함에 지나치게 애통해하여 몸이 몹시 수척하였으며 대상 담제를 지낸 뒤에도 1년 동안 분묘 곁을 떠나지 않고서 3년 중과 같이 제사를 받들었고 그 어머니가 부른 뒤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향교에 나가고 있사온데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과의 상거가 5리가 넘는데도 아침 저녁에 문안을 패하지 않고 있으며 또 널리 맛있는 것을 구하여 봉양을 계속하고 혹 질병이 있으면 옷의 띠를 풀지 않고 음식을 거의 패하면서 약을 맛보며 치료에 전심하곤 합니다. 예산사람 노는 가보년에 그의 아버지 노익성이 서울에서 죽음에 노는 당시 6세의 어린이였는데도 곡업을 하며 서울로 와서 전을 베풀어 드리고는 종으로 하여금 이를 주장해 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 3년의 상기를 마쳤으며 나이 14세에 이르러 관을 다시 갖추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 곁에 빈소를 설치하고 초상의 예를 의하여 다시 3년을 마치고서 갑진년에 익산 땅에 장사하였는데 무릇 제사나 전 등을 힘을 다해 하였으며 증조 할아버지 조씨가 죽어서는 기년에 상복을 입었고 또 그 외 할아버지가 나이 늙은 데다가 병을 얻으며
그를 모시고 살며 간호하기를 친아들이 치료하듯 하였고 아침 저녁의 문안과 복량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이 하였으며 사망함에 미쳐서는 애통에 울며 복을 입었고 또 명복을 빌었으며 그 어머니가 20여 년을 홀로 살았는데 심력을 기울여 복량하였으며 그의 효행은 타인과 다른 데가 있으며 글과 산하게 능통하고 또한 무죄도 있사오니 의당 모두 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삼띠는 수질과 요질이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3월 20일 기해 7번째 기사 알타리 부사직 동자 음파가 시위하기를 자원하여 원리오 의복 가옥을 주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3일 경자 첫번째 기사 윤경동의 가상과 노비를 얻으려고 업무를 꾸민 윤효동, 신자수 유흥준 등을 처벌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윤효동과 신자수가 병든 형 윤경동의 가상과 노비를 얻으려고 가문이 한미하고 두 번이나 시집간 바 있는 감령기의 딸에게 장가가게 하였으니 효동은 유리 장 100대에 자수는 장 90대에 해당하였고 유흥준은 그 재물과 노비를 탐하여 아내가 있는 경동을 도둑해내어 사위를 삼았으니 유리 장 70에 해당하오니 곧 감령기와 유흥준의 딸로 하여금 이혼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3월 24일 신축 첫번째 기사 왕세자를 거느리고 무화관에 나가 종친 군사들로 하여금 기사, 격구, 보사 등을 하게 하다. 군사들을 시켜 격구와 200보의 보사를 하게 하고 또 기사를 하게 하였으며 다음에 건장들로 하여금 장을 연습하게 하고 또 달리기를 경쟁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3권 세종 16년 3월 24일 신축 두번째 기사 성절사 성억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3월 24일 신축 세번째 기사 죽은 판서 유용생에게 사죄하다. 그 교수에 이르기를 사람이란 오직 기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법이라. 바야흐로 그 보필의 공을 기대하였더니 하늘이 어찌 남겨두지 않고 노승한 쑥덕을 이다지도 빨리 빼앗는단 말인가. 마땅히 휼전을 베풀어 영령을 위로하노라. 생각하건대 경은 특이한 동양의 제목이며 빛나는 명문의 후예였도다. 너그럽고 큰 기량은 좋기 모든 것을 용납할 만하였고 강의한 무죄는 또한 외적을 능히 방어할 수 있었도다. 마침 고려 왕조가 쇠퇴한 운을 당하여 성주를 잠룡 시절에 만나 유악 속에서 친밀히 모시더니 드디어 원종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도다. 조정에 들어와서는 대내에서의 시위를 근실히 하였고 외방으로 나가서는 변방의 계책을 획정하여 지혜롭고 용감한 책략을 도와서 추악한 섬 오랑캐를 멀리 쫓았도다. 우리 소고의 대의에 이르러서는 더욱 충의에 찬 정성을 다하여 중외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그 은혜와 위엄을 크게 드러냈으니 양도의 절제사로 나가매 백성들이 그 엄한 위풍에 복종하였고 삼조의 판서를 거치니 사람들이 그의 밝은 판단을 칭송하였으며 의정부 참천이 되었으나 명나라로 사명을 받들고 가는 등 직위를 맡김에 따라 모두 적이상부하였으니 시행하여 불가함이 없었도다. 많은 연수를 누리어 그 재능을 더 시험하려 하였는데 어찌하여 그 장한 계획을 가지니가 허망하게도 갔단 말인가. 이에 시호를 내리고 또 관원을 보내어 전의를 드리는 바이로다. 군신간의 의리는 시종 다해야 할 것이니 을례를 다 하는데 어찌 존모를 헤아리랴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3월 25일 임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3권 세종 16년 3월 25일 임인 두번째 기사 대마도에 잡혀갔던 여인 구지에게 의복 식량 등을 갖춰 지급하게 하다.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대마도에 잡혀갔던 동국 여인 성구지는 족친도 없고 집도 없어 그의 기한이 우려되니 그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항상 그를 구호를 가하여 의복 식량 등을 갖춰 지급하여 기한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여섯 번째 원의 증원 시파치의 훈련 경기의 호관 목장의 관리 문제 등에 대해 사복시 제조가 아래다. 여섯 번째 원이 모두 합하여 1,300명이온데 이를 2번으로 나누어 1년마다 서로 교체하여 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추로 강무할 때 당하면 번을 다 합하여 입역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온당치 않사옵니다. 청하옵건대 6번에 각각 20명씩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또 시파치 등이 무예를 익히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사오니 이미 입속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제예를 시험하여 제예가 없는 자는 이를 도태해버리고 이제부터 새로 입속하는 사람에게는 매의 훈련, 매의 사냥법 그리고 병든 매의 치료법을 시험하고 사어술도 앞둘러서 시험하여 반드시 일정한 직업이 있는 자를 택하여 입속하게 할 것이며 또 경계의 호관 목장에는 이제까지 고찰과 단속이 철저하지 못하여 몸체가 큰 말들이 혹은 도적맞고 혹은 몰래 교환되고 있사오니 임진현감으로 감목관을 겸임시켜 이를 점검 고찰하게 하고 또 본시의 관원을 불시로 파견하여 신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5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잡혀갔던 본국인 윤원만을 인솔해온 외인 삼미 삼부라에게 상포 10피를 급여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외인 삼미 삼보라가 사로잡혀 갔던 본국 사람 윤원만을 인솔하고 왔사오니 전례에 의하여 상포 10피를 급여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6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6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새로 주조한 종을 광화문에 달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6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시위를 자원해온 올량압 천호 동해와 그 첩에게 의복과 목화 상료 등을 주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시위를 자원해온 올량압 천호 동해에게 의복과 목화와 의전, 상료, 가옥, 가제도구, 안장갖춘 말, 노비와 수직 등의 일을 동자 은피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첩의 의전과 상료는 김자환의 처의 예의에 의하여 이를 주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6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제주에 교지를 내려 진상하는 모마장을 마, 우피 등으로 잔식하여 진상하라고 하다. 진상하는 모마장은 모두 전피로 장식하기 때문에 이를 갖추기 어려운 폐단이 있으니 앞으로는 전피를 취하지 말고 마, 우피, 구피 등 얻는 대로 장식하여 진상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16년 3월 2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왕세제를 거느리고 건원릉에서 제사하고 낙천정에 머무르다가 마전도 목장에 머물러 자다. 마전도 남쪽 목장들에 머물러 잤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쌀과 콩을 합하여 50석을 개경사에 하사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헌릉에 제사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홍유건의 불경주회를 공정히 처벌할 것을 사관원에서 상소하다. 신등은 거기에 생각하옵기를 신자로서의 죄가 불경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불경한 사람은 군왕이 반드시 책벌을 가하는 법입니다. 얘기에 이르기를 노마의 나이를 헤아려 논하면 책벌이 있고 노마의 꼴을 발기로 차도 책벌이 있다 하였사오니 그 나이를 말하고 꼴만 차도 오히려 직책이 있사건을 죄책이 있사건을 하물며 그 말을 탄 것이 옳으까. 오늘의 장마는 곧 옛날의 노마입니다. 매양 거둥할 때 장식을 달고 그가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승용마와 견줄 바 아닌 것입니다. 사직 홍유권이 오랫동안 사복의 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장마는 인신으로서는 탈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온데 본을 19일 거둥하실
거둥하옵실 때 감히 장마를 탔으니 그 불경함이 이에서 더할 것이 없습니다. 듣는 자 본자가 놀라지 않음이 없었는데 전하께서 특히 오랫동안 시종한 사람이라 하여 법으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직임만을 파면하시니 이는 신등이 통분해하는 것이 아니오라 일국의 신민들이 모두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등은 바라옵건대 홍유경의 불경주의를 유사히 내리셔 그 원정을 국문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신민의 기망에 답하시면 강상에 매우 다행이겠나이다 하니 전교를 하기를 다른 일은 그만두고 다만 그 직첩을 거두게 하라 하였다. 노마는 임금의 말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야인들이 계속하여 곡식의 종자를 청함으로 이를 들어주지 말자고 호조해서 건의하다. 앞서 도독 이살만 답실리와 집이 이만주에게 각기 쌀 20석을 하사한다. 이로 말미암아 야인들이 계속해 나와서는 모두 곡종을 청구하고 있는데 만약 그 청구를 다 들어준다면 이 뒤에 끝이 없게 되어 장차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오니 후히 위로해 보내고 곡종은 주지 말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29일 병원 네 번째 기사 대마주 테스 종정성이 사람을 보내 소주 미국의 하사를 치사하고 토산노를 바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3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3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현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30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전주아랑 홍원용이 소나무 가지에 맺혀있는 감로 한 소반을 바치다. 승정원으로 하여금 이를 살펴보게 한 바 여러 승제들이 아뢰기를 그 감로가 꿀과 같사온 즉 이는 진짜 감로입니다 하고 즉시 사정전 문 밖으로 나가 하례를 행할 것을 청한 임금이 말하기를 어저께 내가 헌능을 배알할 때 동금결감이 감로가 맺힌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세자에게 보이므로 황공하여 세자가 내시에게 명하여 후원으로 가보게 한다. 소나무 가지 위에도 또한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를 듣고 오히려 믿지 않고 있었더니 이제 원흉이 바쳐 온 것으로 인하여 경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겠다 하고 명하여 하례는 제패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30일 정미 네 번째 기사 홍유건이 임금의 말을 받고 탄 불경주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할 것을 사헌부에서 상소하다. 신등은 거기 듣건대 얘기에 이르기를 노마는 그 꼴을 발길로 차도 책벌이 있다 하였으니 꼴을 차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책벌이 있거늘 하물며 제 마음대로 탄 것이겠나이까. 홍유건이 미천한 신분으로 소시부터 과분한 주상의 은혜를 입어 맛있는 음식과 가볍고 따스한 의복으로 그의 구체를 살찌게 하였으며 장년기에 이르러서는 살찐 말을 타며 가벼운 옷을 입고 지내면서 그 벼슬이 오품에 이르렀으니 은총과 광명이 그 분수를 넘었은즉 의당 그 소생을 생각하여 그의 전도 실추를 두려워해야 하옵거늘 조금도 이를 돌아보지 않고 지연기만하여 도리어 교만하고 참남한 습성이 생겨 드디어 본월 19일 행차할 때 그가 탔던 절름거리는 말을 가지고서 드디어 장마와 바꿔서 제멋대로 타고 다녔으니 그 방자 오만한 불경스러운 죄가 이에서 더 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엄흉한 소인의 무리들이 어찌 경계하겠습니까? 비옵건대 홍유경의 불경스러운 정상을 국문하시와 법에 의해 처치하시면 다행하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유고는 본시 그런 사리를 모르는 자이다. 어찌 유심코 하였겠느냐. 다만 저가 받은 사복시의 말을 받고 탈 수 있는 예만을 갈고 한 짓일 것이다. 이제 이미 그 직위를 파면하고 또 직책까지 거두었는데 어찌 죄를 다하겠는가 하였다. 지평정지하가 아뢰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시골서 생장한 자라도 오히려 장마는 탈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온데 하물며 유고는
겸사복으로 있은 지 오래였고 단연간 시중하였은즉 어찌 장마를 받고 탈 수 없음을 모르고 하였겠습니까? 그 죄가 가볍지 않사오니 마땅히 법대로 처치해야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다. 무릇 과오로 범한 것을 내 일찍이 모두 말감해 왔는데 유독 유급만을 어찌 법률에 조차하겠느냐 하였다. 정지하가 또 아뢰기를 시중한 지 이미 오래여서 노만은 탈 수 없다는 것쯤은 당연히 알 것인데 이제 이를 갈아탔으니 고범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당 명백히 법으로 처단함으로써 뒤에 오는 자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경기지방의 자원에 의해 부처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3월 30일 정리 5번째 기사 명나라의 야인 정물에 대한 군량 및 원조, 외인의 돈과 납철의 매매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의정부와 육조를 소집하여 이를 의논하였다. 1. 이제 통사 김정수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지휘 김승의 아우의 말에 의하면 지난 겨울에 배지휘가 양목다벌에게 욕을 당한 바 있어 황제께서 요동군 7,000명과 황성군 1,000명을 동원하여 이를 토벌해서 그 치욕을 씻으려고 하는데 황성군의 군량은 조선에서 이를 제공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한다. 내가 이를 듣고 생각하니 1,000명에게 대한 1개월간의 식량이 400석에 불과하며 한 달을 더 한다면 800석으로 그 수량이 많은 것이 아니다. 또 이 일은 부득이하여 쫓는 것이라서 만약 식수를 기다린 후에 전운하게 하면 혹 일이 늦어지지 않겠는가? 미리 차차로 전수하는 것이 어떤가? 저들이 본국에서 식량을 대는 것을 듣게 되면 본국과는 반드시 원한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황제의 교지는 따르지 않을 수 없은즉 우리의 원망함을 어찌 개교하리오마는 이제 경운과 영북에 한꺼번에 진을 설치함을 당하여 식량 사정이 부족한 형편에 있으니 장차 이 실정을 주달한다 하더라도 필연코 인허하지 않을 것이나 인허하고 안하든 간에 일단 주청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미세한 일이 아니니 다같이 수기해서 계달하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는 전에 온 말이니 좀 더 기다려서 칙서를 본 연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는데 유독 신계가 아뢰기를 이제 많지도 않은 수량이니 차차로 고을로 넘겨 수송하여 예비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다. 1. 김정수가 또 아뢰기를 예보의 정낭중이 송성립에게 말하기를 중궁과 동궁에 바치는 홍저 포예를 어찌하여 한 보자기와 한 유둔에 같이 쌌느냐 하기야 송성립이 대답하기를 만약 따로 사게 되면 짐이 지나치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같이 산 것이다 하며 정낭중이 또 말하기를 너희 전하께 깨달아 이제부터는 따로 사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를 듣고 생각하니 양궁의 포자를 한 보따리에 같이 산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이며 전에 말이 없던 것을 이제 와서 새삼 말하는 것은 반드시 곡절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마 송승립의 오착된 날에서 온 것일 것이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의상군이 오면 반드시 그 식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의 생각에는 성립의 오착된 말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마도 노갑이을 하는 말 같습니다 하였다. 1. 피로 중에는 첩아한은 당초 우리나라 사람이기에 이를 명나라에 주달하고 머물러 두었던 것인데 이제 다시 생각하니 이 여자의 있고 없음이 국가 이해에 하등에 관계될 것이 없고 또 그 남편이 지난 가을에 와서 청하기도 하여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그때 이를 주달하고 머물러 두었던 것을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돌려보내는 것도 불가할 것 같으니 그 남편이 다시 청하는 것을 기다려서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황제의 치기를 기다려서 돌려보낼 것인가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은 헌의하기를 그 남편이 다시 청함을 기다려서 돌려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고 공조판서 조계생은 헌의하기를 당초에 이를 주달하고 유치하였은즉 마땅히 그 사연을 갖춰서 다시 주달한 뒤에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하고 찬성노하는 헌의하기를 변장으로 하여금 이를 통과하여 다시 와서 청한 뒤에 돌려보내도록 하옵소서 하고 호조판사 안수는 아뢰기를 국가의 이해에 이 여자의 유무가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지금이라도 곧 돌려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1. 예조에서 아뢰기를 외객이 가지고 온 동납철을 혹 3분의 2나 혹 절반 가량을 포소에 머물러 두고 매매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는데 이는 어떤가 하니
호조 우참판 박신생은 논의하기를 납철을 제외하고 동철이 반이나 되는데 그 나머지 물건을 아울러서 모두 서울로 가져오게 하여 원에 의해 시세대로 팔게 하소서 하고 병조 좌참판 정연은 아래기를 전농치의 면포를 매년 가을과 겨울에 항상 면주로 바꾸어 두었다가 외객이 나오기를 기다려서 이를 포소로 보내어 동철을 사서 구경에 대비하게 하며 절반은 서울로 가져오게 하고 또 포소에서의 자유무역도 허용하게 하소서 하고 형조 좌참판 최사인은 아래기를 이로 인해 변이 생길까 우려되고 또 국가 소용인 동철과 약재 등의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염려가 있사오니 전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참찬 이맹규는 아래기를 전전하여 운사하는 것이 폐해가 있사오니 전에 계달한 대로 시행하되 만약 예조에서 그 물주의 존비와 선척의 통행과 불통해의 시기를 헤아려서 적당히 가감하여 전전에 운수하게 하소서 하고 안순 등은 아래기를 앞서 이미 그 수량을 감축하여 수송해 왔는데 또 이제 또 수량을 감하면 아마도 기순에 오르는 기대와 상위하게 될 것이니 사체로 보아 대학년이 전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조판서 신계 등은 아래기를 영루가 비폐되어 있사오니 모두 포소에 위임하여 원에 따라 시가대로 매매하게 하소서 하고 황희 등은 헌의하기를 서울로의 수송은 제패하고 부득이한 국가 소용 물건들은 포소로 면주를 보내어 적당하게 이를 무역하여 배에 싣고 오게 하소서 하였다. 1. 황희의 맹사성 허조 노안 안순 등에게 의논하기를 태감 융봉이 앞서 그 어머니를 봉양할 식량을 요청해 온 것을 내가 들어주려고 하였으나 전애들은 소청도 들어준다는 단서를 열어놓는 것이 옳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를 감히 좋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마침 그 아우 윤중부가 말을 바쳤으니 그 말값을 빙자하여 쌀콩을 합해 30석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니 모두 아래길 성상의 하교가 실로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또 황희에게 의논하기를 전에 이숙번이 이르기를 정릉은 정실이 아니라 바로 첩입니다 하니 병계량이 이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첩이 아닙니다 적입니다 하였는데 지금 성비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다. 경은 당시 태종과 심히 친밀하였으니 반드시 그 당시의 중의를 알고 있을 것이다. 숨김없이 다 진달하라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해가 오래되어 잊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생각하건대 정릉이 어찌 제사에 배양하는 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성비도 역시 이와 같으므로 혹 성비도 3년을 기하지 않으면 뒤에는 반드시 정릉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30일 정리 6번째 기사 대마주 상총수 종무직이 사람을 보내어 쌀, 콩의 하사를 치사하고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일 무신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으니 대마주, 태수, 종정성, 육랑차랑, 종무직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일 무신 두번째 기사 하향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일 무신 세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가 백관을 거느리고 감로가 내린 것에 대한 치하의 글을 올리다. 그 전을 올리었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한 분이 그 위에 나아가시어 빛나게 창성한 기회를 여르심에 천지도 상스를 내시어 이에 크게 주심을 나타내시니 보고 들음이 미치는 곳마다 깊어서 손뼉침이 한결 같을 뿐이옵니다. 거기 살펴보건대 감로라는 상스는 화기로서만 부르는 것이옵니다. 당뇨 때에는 단구에서 감로를 지는 함에 이르렀고 한나라 명제 때에는 능수에 감로가 엉겨 있었다 하옵는데 이에 이 아름다운 징조가 다시 이 성대에 나타나게 되었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선조를 받들 음에 효도할 것을 생각하여 보위를 지킴에 인이라 하옵니다. 교화가 하늘의 공덕을 몸받음에 제사가
에 올라가 감동하게 되었고 덕이 높아 착한 정사를 하심에 언덕이 하민에게까지 젖었사오므로 이제 선릉에 배알하시는 날 새벽에 바로 진액이 흘러내리는 상서가 있어 소나무에 맺혔고 달기가 연낮과 같았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이 신령스러운 엿이 내려오기에 이르는 것은 아마도 지극하옵신 정성과 효도의 감흥이오라. 이런 일은 천고에도 없는 일이오매 환승이 원근에서 치솟아 오르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등은 다행히 이 거룩한 밝은 시대에 태어나서 기쁘고도 아름다운 상서의 감흥을 만나게 되었사옵고 빨리 달리와 반열에 참여하여 지책에서 위엄을 우러러 배우게 되매 엄숙히 배알하옵고 아름다움을 찬양하오며 공손히 만년의 축수를 올리나이다. 그 위는 왕위이고 단군은 신선이 산다는 가상적인 곳이며 보위는 왕위를 말한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1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종정승이 사자를 보내 공사적인 청구를 구별하여 도장을 찍을 것임을 아래다. 종정승의 말로서 아래기를 여러 곳의 청으로 말미암아 마지못하여 번거로이 거루를 드리나이다. 이제부터는 사사로운 청이 오면 정승 제 이름 위에다가 도서를 찍겠사옵고 사사로운 청이 아니오면 직함 위에다가 도서를 찍겠나이다. 살펴서 이를 접수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1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충청전라 경상 3도가 흉년이 들었기에 각사 노비의 공포를 반으로 감할 것을 명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1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이 의산의 불효죄에 대하여 사헌부에서 아래자 복제가 끝난 후 다시 유배지로 내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이 의사는 부상을 입었사오나 백주의 행길에서 말을 타고 다니었고 또 아비의 분노로 돌아가지 아니하오니 형률에 의하여 과제하게 하소서 하니 논제하지 말도록 명하고 복제가 끝난 뒤에 다시 유배지로 내치게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2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신계정초 김익정 권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계로 2조 판서를 정초를 예문관 대제하고 김익정으로 2조 조화참판을 권도로 예조 조화참판을 참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2일 기유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안중선이 사직하기를 청하자 이를 허락지 않다. 직임이 매우 중하여 이기지 못할까 두려울 뿐이오니 신의 직책을 해임하옵기를 바라나이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2일 기유 네 번째 기사 부산포에서 굶주리고 있는 외인 15호에게 환자를 주어 구제토록 하다. 승무는 제조로 하여금 경상도 부산포에 오래 살고 있으면서 굶주리는 외인 15호에게 환자를 줄 것인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환자를 그들에게 주었다가 후일에 도로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오나 만일에 구휼하지 아니하여 굶어 죽게 되오면 또한 참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조에서 상정한 진제의 수에 의하여 대소맥이 익을 때까지 호구를 계산하여 10일에 한 차례씩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2일 기유 다섯 번째 기사 이변 김하가 요동에서 돌아오니 인견하고 소확직해 언어가 가치를 인정받은 얘기를 듣다. 첨지 사역원사 이변 이조 정랑 김하가 요동으로부터 돌아오니 사정전에서 인견하였다. 처음에 이변과 김하가 요동에 갔을 때 유림에 나아가 권인 천호 허봉 및 오망 유진을 만나보니 그들이 속확직해 언어를 질문하기를 바라므로 곧 꺼내어 보이니 허복 등이 읽어보고 칭찬하였다. 유진은 말하기를 문장은 천하의 공기라 수레의 궤도가
같고 그롤의 글자가 같아서 천하의 만국이 모두가 한 집안이라 다름이 없으니 이 글은 요동에서만 편백되게 쓸 것이 아니옵니다 하고 인하여 외편을 가지고 강하기를 내가 이제 먼저 소학의 외편을 강하는 것은 두 분이 모두 조정의 관리이므로 마땅히 한 당 이후의 가언과 선행으로서 가제 국치의 우선을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해설을 보니 설제상은 등한한 사람이 아니옵니다. 노제대학과 성제효경을 비교해 볼 때 이 말이 더욱 좋습니다 하였으며 오망은 말하기를 중국과 조선은 삼강 오상을 존중함이 모두 일반이나 단지 엄만이 서로 통하지 못할 뿐인데 만일 이 글을 가지고 자제를 교육하게 되면 곧 중국의 엄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변과 김하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망이 시를 지어줬는데 그가 이변에게 준 시의 서문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이 그의 시나 이 시를 파견하여 천자의 조중에 들어가 조근하게 하였는데 노차가 양평군을 지나게 되면 군상에 와서 나를 찾았도다. 그의 사람됨이 진실하고 유화하며 학문에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하였도다. 남에게 의심되는 것을 지리하여 잘 깨닫고 이해하며 요령을 잡아서 가슴에 품어두어 온공하게 조심조심 받들어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가사이요 훗날 성취함이 있을 것을 헤아릴만 하도다. 나를 이별하고 가게 하며 시를 지어 주노라 하고 그 시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하늘과 같아 먼 곳 사람을 이르게 하니 조선의 손이 있어 대궐에 조근해 왔네. 겸양함은 군자됨에 부족함이 없고 전대함은 참으로 사신이 될 만하구나. 서쪽의 해저문이 수레바퀴 자욱에 비마르고 동풍이 개이니 말굽에 티끌이 일도다. 돌아갈 때 그들을 향해 이르는 말은 여러 나라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입공함이 잦은 것일세 하고 그가 김하에게 주는 시의 서문에 이르기를 현토와 낭낭은 주나라 기자의 본국이라. 그의 끼친 풍토와 남은 습속이 뒷사람들에게 널리 펼치어 모두가 예를 알고 염치를 숭상하게 되며 혹은 시를 잘하고 혹은 버르를 잘하여 예모와 의관이 무인이나 속리에 비할 바가 아니면 이번에 온 사신들을 보아도 알만하다. 사신들이 북경에 가서 조회하고 돌아올 길에 명함을 내놓고 나를 찾아 우리 육아의 학문으로서 물었으나 내 늙고 또한 병든 데다가 그전에 배운 학문도 거칠어졌으니 어찌 사신들을 위하여 일러줄 것이 있으리요. 돌아가서 스스로 구하면 남은 스승이 있으리라. 그 학문을 즐겨함의 두터움을 아름답게 여겨 이별하는 마당에 임하여 당률 한 수를 지어 권면하노라 하고 그 시에 이르기를 사신이 명을 받들어 동이로부터 이르면 추수 같은 정신이요 옥슬 같은 자태로다. 만리를 달려와 주나라 예약을 보고 구중궁궐에서 시원히 한나라 관리의 모습을 보았네. 여관에 마을을 세우고 정을 기쁘게 하는 것은 술을 씻고 글방에 찾아가 글을 묻는 때일세. 평양성 머리로 돌아가는 길 압록강 한가운데 맑게 개인 물너울을 건너리라고 하였다. 또 유진이 주는 시의 서문에는 이르기를 조선국의 이김 두 사신이 요양의 공간에 머물세. 그날로 본국의 직계 한문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르기를 선생은 유자의 학교를 맡아 가르치시니 선지 성각이시라. 그 나 오는 자를 허락하시어 다행히 물리치지 마시고 밝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므로 나는 그가 귀하되 예를 좋아하고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기를 바로 잡고자 함을 기뻐하였노라.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어찌 그러할 수 있으리요. 대국이 조선은 예적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봉한 땅이라 중국의 동쪽에 자리하여 대대로 충성과 절절히 두터웠고 왕가에 입공하기를 기뻐하였으며 의관과 서적이 주로 실로 중국의 제도와 같으니 이는 예의의 나라이다. 두 분의 품성이 단정하고 씩씩하며 겸손하고 온화하여 선비를 공경하니 인하고도 의롭도다. 항상 중국에서 놀고 여러 천자의 조정을 조건하였으며 충심이 지극히 두터웠고 사절이 더욱 아름다웠다.
한가로운 틈을 탔으는 또 경스를 잡고 어려운 곳을 물어 천성의 본연을 밝히니 사문에 빛이 있어 과연 아름답고 부럽도다. 이에 드디어 속으로 시를 읽어주노니 이는 기억하여 잊지 말게 하고자 함이로다 하고 그 시에 이르기를 사해 만방이 일통으로 돌아왔으나 조선은 자고로 환가를 중히 여겼네. 인이 있고 의가 있어 충심이 두터웠네. 게으름이 없고 거칠음도 없으니 사질이 아름답도다. 해마다 조해 들어와 삼국에 놀고 해마다 조공을 바치어 중국에 조군한데 그대가 지금 바른 길에 나와 천승을 밝히니 도덕을 더욱 서로 전함이 참으로 자랑할 만하도다 하였다. 요동인들이 소확직회를 보고 탄미하여 다른 서집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 오망은 전에 장사왕의 교관이었고 유진은 벼슬이 지부에 이르렀다가 모두 요동에 유배되었는데 여러 대인들이 이 두 사람을 아는 것이 많다고 하여 유림훈도를 삼았다. 본인은 임시설이고 설제상은 설순이며 등하는 법년이고 군상은 향교이며 가사는 훌륭한 선비이고 전대는 사신으로 외국에 나아가 그 나라 임금 앞에 나아가서 홀로 응대하는 것이다. 직회 한문은 서명이며 지부는 부의 장관이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6년 4월 2일 기유 6번째 기사 동맥가춘모가의 아우를 정벌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북진 절제사 이징옥이 동맥가춘모가의 아우를 정벌하자 상하고 도절제사 김종선은 정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 두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물음에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침략하려는 헌단도 없사온데 이를 치게 되면 저들이 반드시 분노하여 잡류들을 많이 끌고 와 침노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나도 또한 생각하기를 맹가 천모가가 패망한 뒤로 우리나라가 곧진을 선취하였으나 헌단도 없는데 경거망동하여 이를 친다는 것은 옳지 않게 여겨지니 경등의 수기를 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3일 경술 첫번째 기사 사은산 남희와 부사 홍희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3일 경술 두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러 함길도 도 채찰사 하경복 부사 심도원 등을 위로하다. 종친이 시연하였다. 종사관 지호에게도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3일 경술 세번째 기사 전 중추원사 이정관이 어머니 김씨를 정대부인으로 봉작한 것을 사례하니 피좌자를 하사하다. 김씨에게 피좌자 1벌을 내려주었다. 가죽으로 만든 의자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4일 신해 첫번째 기사 인도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4일 신해 두번째 기사 대마주 외인 육랑 차랑이 식량을 청하니 쌀콩 20석을 내려주다. 승무는 제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마주는 완전히 실롱하였으므로 만일 궁핍함을 진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변이 생길까 염려되옵니다. 그러니 요량하여 양식을 주심이 옳을 것 같사온데 어찌하오리까 하므로 쌀콩 아우로 20석을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4일 신해 세번째 기사 경상도 합포 소속 방패를 3번으로 나눠 교대 근무토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합포에 소속된 방패의 정원수가 60명이온데 한 달에 30명씩 부방하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만 그만이지만 7, 8일의 길을 가야 하는 거리에 거접하는 사람으로 말하오면 집에 있는 날이 적사오니 번들 때마다 20명씩 정하여 3번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4일 신해 네번째 기사 의약 제조 제사 등에게 정결하게 봉상하지 못한 것은 율문에 따라 죄 주기로 하다.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의약을 합화함은 바로 봉상하는 일로서 관계가 비록 중하오나 그러나 제사를 정률이 아니온데 중한 조항에 비구하는 것은 아마 불가할 듯하옵니다. 또 대사의 승례, 옥백, 서직 등 속은 바로 제사의 일이온지라
율문의 정조가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불결한 죄는 한결같이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합화는 약을 화합하여 짓는 일이고 정률은 바른 율법이며 옥백은 패백을 말한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풍속을 어지럽힌 이 의사는 엄격히 벌 줄 것을 사관원에서 상소하다. 신등은 거기에 듣자옵건대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벌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중한 법전이오라. 상불이 중도를 잃게 되오면 백성을 권장하고 징계할 바가 없다 하옵니다. 지난번에 이 의사는 풍속을 더럽히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었사오나 전하께서는 특별히 지극하신 은혜를 내리시어 법으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외방에 내치셨사온데 아직 배소에 미치지도 못하여 그의 아비가 죽음에 치상할 자식이 없다고 하여 서울에 올라와 상제를 마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산으로서는 마땅히 더욱 스스로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위로는 성상의 만극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아래는 그 아비의 상을 다스리는 것이 곧 그의 직책이었거늘 이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내 서울 안에서 상복을 입고서 말을 타고 돌아다니니 그의 방자하고 오만한 태도가 평상시와 다름없고 지금도 상중에 처한 뜻이 없었나이다. 헌부에서는 그의 범죄한 사연을 갖추어 그 죄를 청하였사오나 이는 논지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상기가 끝난 뒤에는 도로 붙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의사는 바야흐로 아비가 병들어 누웠을 때 아비의 앓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는지 음욕을 마음대로 행하여 욕이 그의 아비에게 미치게 되오며 병든 아비로 하여금 부자의 지극한 정을 끊게 하고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 병이 더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사오니 일찍이 사람의 자식이 되어 이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방금 거상 중에 있으면서 공공연히 말을 타고 다니오니 겉으로는 상복을 입었을 뿐 마음속으로 슬퍼하는 빛이 없사오니 비록 서울에 있어서 상계를 마치게 한들 그가 어찌 슬픔을 머금고 전을 들여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겠나이까. 이런데도 징계하지 아니하오면 풍속을 무너뜨리고 양민들에게까지 감염될까 염려되었고 거룩하시고 밝으신 정치에 누가 되어 장차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무사람의 뜻을 좇으시어 먼 곳에 내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오면 강상에 매우 다행하옵고 풍속에 매우 다행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우헌날 이중윤이 청하기를 의산의 죄는 용서할 수 없사오니 국법으로 처치하니 옳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치상을 받는 데에는 아들만한 자가 없으므로 내쫓지 않노라 하였다. 중륜이 또 아뢰기를 강상을 깨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사람과 더불어 한 나라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사옵니다. 의산이 전후에 범한 바는 모두 용서할 수 없사오니 의당 외방으로 멀리 내치셔야 하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범한 것은 논지하기를 이미 끝냈다. 이제 비록 말을 탔다 하더라도 그 죄가 어찌 내치는 데까지 이르겠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쥐라치의 선발시 기사와 보사로서 선발할 것을 병조에서 아래다. 쥐라치는 군중의 맨 앞에 있는 병졸이온데 단지 나발 부는 것만으로 시험함 매우 불가하오니 후무로는 시취할 때에 그 전에 갑사의 예에 의하여 기사와 보사를 시험하여 그 중에 한 가지 재주를 가진 자로서 취하게 하옵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태평소 차비인 등은 여러 해를 시위하옵되 도숙과 천진하는 법이 없사오니 검으로는 대부로부터 도숙함으로써 차례로 전부와 육품에 이르거든 거관하게 하옵고 거관한 뒤에 성지한 사람은 행직으로 차임하여 이내 그대로 복무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 이변 등에게 직계 소학을 강익케 하다. 처음으로 첨지 사역원사 이변 2조 정랑 김하에게 직계 소학을 진강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기감사 허승이 감로가 내린 것에 대한 축하의 전문을 바쳤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종친부 전 첨언 외임 출사자를 제외하고 의정부 사인 중추원 경력 등의 예에 따라 거관토록 하다. 의정부 사인 중추원 경력 도사의 예에 의하여 거관하게 하니 호령군 이보의 RM에 의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평안도 한길도가 3대 조회 등의 때에 바치는 방물을 병진년에 한하되 가비년의 예에 따라 시행케 하다.